네,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.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. 두 손을 꽉 잡은 모습이 눈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이 부부간에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끼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역대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 보겠습니다. 스페인은 축구하고 유럽컵이잖아요.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어요. 아니 마스크하고 가져가. 잘 찍어. 네, 기내에서는 기자들과 간단한 즉석 인터뷰도 좀 했고요.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있었습니다. 자, 김혜미 의원님. 대통령이 이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고 자료도 받고요. 이제 정상회의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. 그 와중에 잠깐 프리미어리그 또 유로파 이 축구를 좀 본 것 같습니다. 그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백혜련 의원이 조금 논평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 시간에 보고서 더 읽으시라 이제 이런 식의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길이었고 그리고 여러 정상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좀 더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민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예. 생각을 합니다. 10시간, 15시간가량 되는 굉장히 긴 비행 시간이었고 예. 그 얘기를 전달했던 것은 잘 보여지는 상황처럼 기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뤄진 즉석의 질문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. 편안하게 기자들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대화 속에 항상 좀 유머를 섞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화법들이 조금 더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곤 하는데요. 전체 있었던 그 비행 시간 속에서 굉장히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조금 쉬는 시간에 이 축구를 보면서 또 스페인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이 축구 등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라 기자들과 웃으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꼭 정쟁의 대상처럼 비난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순방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.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밑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는데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형 집행 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. 3개월 일시 석방이다라고 이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조금 늦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형 집행 정지가 결정돼서 곧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에 수감 중이었죠. 그런데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검찰 쪽에서 형 집행 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. 17년 수감 생활 중에 형 집행 정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왔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특별 사면과 복권을 통해서 지난 3월에 퇴원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에 사저를 짓고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. 두 역대 전직 대통령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구속 수감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뭐 이제 3월이니까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하고도 좀 겹치는 기간이긴 합니다. 자, 이 얘기를 좀 하죠.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명박 전 대통령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사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컸었고,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만 사면 조치시켰거든요. 자,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 한 분,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
형 집행 정지라고 하는 그 카드를 활용한 것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? 일단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여러 병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는 사실상 무관할 겁니다. 진짜 무관해요? 어느 정도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예. 사실상 이 내용 속에 있는 전문가들의 반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.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% 대통령이 의지만 갖고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예.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.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작용을 한다 그런 뜻이죠?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형 집행정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예.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내용들에 따른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워낙이나 이전 대통령이 80이 넘는 고령이고 예. 또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또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예.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. 굳이 정권이 바뀐 대통령 얘기를 예. 꺼내지 않더라도요. 이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얘기 좀 들어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과거부터 이제 사면에 관한 얘기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었는데 사람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 내용들이 어그러지게 됐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? 예. 과거 이낙연 전 대표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들이 이 문재인 정부부터 흘러나왔고요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뿐 아니라 그때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동반 사면 얘기들이 적지 않게 얘기가 회자된 바가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결국은 끝끝내 사면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수감하고 더 건강 문제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겪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. 일단 사면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통령의 결단이 이어지기 전까지 고령과 건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일단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방금 전에 화면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6월에 조사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좀 찬성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. 유보 의견도 13% 정도가 되고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과 후에 또 당선된 이후에 여러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요.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론은 조금 다른 맥락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설조 교수님,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로 인해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됐던 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근데 뭐 비리 혐의로 예. 전직 대통령께서 수감이 됐었는데 그것이 뭐 형 집행 정지가 된다든지 사면이 된다든지 해서 국민 통합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. 통합과는 관련이 네, 없다. 그냥 국민 통합이라는 큰 명분 아래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.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 나중에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됐잖아요. 국민 통합에만 어떤 도움이 됐겠습니까? 그런 것보다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들이 예. 좀 이제 맥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그런 것들이 검찰의 저러한 판단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죄는 미화돼 사람은 좀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. 지금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야권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예. 생각이 있습니다. 야권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품어달라. 우리 야권 전재수 의원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좀 품어줄 수 있습니까?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김병민 위원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.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의 영역에 해당하는 예. 사항이죠. 왜 그러냐면은 후보 시절에도 사면 말씀을 쭉 하셨고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권성동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또 그 MB계 예. 측근 의원들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돼 있습니다. 예. 그 대표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, 장제원 의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줄기차게
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를 해왔죠. 예. 그것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형집행정지를 이제 검찰이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뭐 예견된 것이었고 예. 그리고 또 3개월 일시 석방 아닙니까? 그럼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.15 특별 사면 특사 그때가 하고 딱 시간이 딱 맞습니다. 된다. 예. 예.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정된 것이고 이것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뭐 결정한다면은 뭐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.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뭐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로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앞서 이제 다시 하던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기내에서 프로축구, 유럽 프로축구를 본 것이 과연 적절한 거냐,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,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짚다가 저희들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, 전재수 의원님, 백혜련 의원은 왜 대통령이 축구 본 것을 걱정을 했을까요?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? 제가 백혜련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전재수 의원한테 아니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두 분이 안 친하신가요? 친하시죠? 뭐 친한 편입니다. 그러면 이제 백혜련 의원의 입장을 한번 좀 설명해 네. 주시죠. 왜 그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? 축구 본 거를? 그러니까 뭐 축구만 봤겠습니까? 예. 보고서도 받겠죠. 아니, 예. 그럼요. 예. 축구도 보고 또 보고서도 보고 또 첫 해외 순방이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긴장이 되죠.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만나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또 뭐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첫 해외 순방을 갔는데 챙겨야 될 국익도 좀 있을 예. 것이고 다양한 일들을 했겠죠. 그 와중에 이제 축구도 봤을 텐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있죠. 왜냐하면 첫 해외 순방에 기자들하고 아무리 편하게 주고받는 예. 대화라 하더라도 뭐 첫 소감을 물었는데 이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?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인데 예. 그러면은 이게 나토 이게 이제 경제 협력체가 아니고 군사 동맹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. 국익과 관련해서. 그러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예. 아니면은 이번 첫 해외 순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라는 이 다짐을 좀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고 예. 백혜련 의원한테 꼬투리 안 잡혔을 텐데 하필 축구 이야기를 하셨는지 꼬투리 그런 이제 잡혔다. 아쉬움은 있죠. 그러나 뭐 이걸 가지고 뭐 축구만 봤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10시간 넘게 비행했는데 어떻게 보냈나라는 기자 질문에 내가 이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만약 답을 하면 동문서답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야구광으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축구를 봤단 말이에요. 자, 우리가 도착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은 뭐 축구로 아주 유명하죠. 그래서 혹시 전략적으로 유럽 정상들을 만났을 때 유럽 정상들 다 축구 좋아할 테니까요. 야구보다는. 그래서 전략적으로 축구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. 저는 뭐 그것도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요. 그것도 과잉세대. 네. 너무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. 전혀 없고 그냥 심심해서 봤다. 왜 뭐 10시간 내내 봤겠습니까? 잠깐 예. 봤겠죠. 다만 이제 아쉬운 대목은 앞서 전재수 의원도 얘기했듯이 메시지입니다. 메시지.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격이 없는 소통, 좀 소탈하고 편안한 이미지 이런 예. 거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격의가 없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예. 기자들하고 아무리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다자간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는 기내 아니잖아요.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얘기를 했더라도 질의응답 중에 뭐 축구도 좀 봤다 예. 이렇게 얘기한 게 꼭 적절했느냐. 근데 이 문제 지적이지 뭐 축구 본 것 자체 가지고서 민주당에서 그걸 물고 늘어지겠습니까? 10시간 본 것도 아닐 텐데. 알겠습니다. 자, 축구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. 김건희 여사 얘기와 관련돼서요. 대통령이 기자들과 간담회 장소에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어요.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. 여사님 어디 계세요?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요,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던졌는데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하시고 뭐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답변만 했어요. 혹시
이 지금 따라갔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사님에게 가급적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마라 라는 언지를 줬기 때문일까요?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에 글쎄 뭐 기자들하고 말을 편하게 섞는 게 오히려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의 의미를 또 이렇게 퇴색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을 스스로 줄인 것인지 어느 쪽일까요? 예정됐던 자리는 아니잖아요. 예. 어쨌든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디 계시냐 해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이상하죠. 예. 그리고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겁니다. 예. 어느 정도 이 발언이나 어느 정도 행동을 하시라. 특히 이제 외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. 저기서 말을 많이 하면 더 이상한 거죠. 더 아마 가십거리가 많이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적절했다. 저 정도 말씀하신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본인 판단하에 아니면 참모진들의 코치하에 둘 다 있었겠죠.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. 맞아요? 알 가급적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. 지금 있게 되는 대통령이 가벼운 축구 얘기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전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처럼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?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오고 가고 있는 터라 예. 자연스럽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또 저 자리에 대통령과 함께 나오지 않았으면 왜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을까 등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터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 또 여기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답변 보겠습니다. 같이 내려오시면 여사님 여기 있을 건가요? 무슨 안 되는데 비행 어떠셨나요, 여사님? 감사합니다. 뭐 할 말씀 하시지?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래. 마드리드에서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. 그래. 감사합니다. 자. 예, 일부 언론은 또 김건희 여사가 차고 있던 이 발찌요.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예, 이 발찌에 주목해가지고 그 또 발찌 업체 대표를 찾아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.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구매했다. 주문자 이름과 배송 주소지 보고 굉장히 놀랬다. 국내 이제 중소업체의 그런 발찌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좋은 회사 다니던 분들이 나와서 온라인에서 이제 파는 그런 업체이긴 합니다. 박원석 정의당 의원께서 절대 자신한테는 발찌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방송 전에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좀 짓궂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언론은 왜 발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? 발찌를 차든 뭐 손목 팔찌를 차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언론도 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우리 예. 뉴스아이드 말하는 건가요?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잖아요. 예. 특히 이제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여러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취임하기 전부터 또 패션 뭐 여러 가지 장신구 착용 그래서 그 제품이 완판됐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저는 이제 취임한 지 2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좀 집중을 하시고 예.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어쨌든 국정을 내조하고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시도록 언론에서도 그런 가십성 관심은 조금 이제 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. 자, 우리 박원석 의원의 설명으로 모든 걸 가름하고 이제 이 아이템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